건축주는 지금 시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우받으면서 시공할 수 있다. 뭐 시공비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일이 없으니까, 일이 부족하니까 일량이 지금 중소시공사 같은 경우 일량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 60%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량이 10건 중에서 6건은 없는 거고 4건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문제든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폭락을 했건 아니면은 뭐 대중적인 심리의 위축이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할 주체는 많은데 일은 별로 없다가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그럼 이 입장에서 건축주는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하이에나 같은 분들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직원들 급여 주기 위해서 계약을 땡기고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또 협력업체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땡기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업체라면 지금은 대우받으면서 공사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2년 전에 지었을 때는 솔직히 대우를 못 받았죠.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 짓던 업체가 4개밖에 못 짓는 상황인데, 그러면 6개를 안 짓기 때문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안 자르지만 필요 없는 인력은 자르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정말 알짜 인력만 남는 거예요. 소수정예로 가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들의 똑같은 고민은 뭐냐면, 금리가 비싸다, 높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포장이 좀 크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 팩트는 원래 2.5% 내던 이자를 6%를 내는 건데 5%에서 6%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 내다가 6% 내는 거예요. 더블로 이자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이미 건물을 안 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 자체를 정부에서 우선은 조금 조절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실제로 뭔가 터지거나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인 거죠. 이제 제가 PF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그러니까 브릿지 받아놓은 PF를 본 PF로 못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홀드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든 유튜버들이 최악의 부동산 불경기다, 뭐 최악이다, IMF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그러면 그런 시기에 건축주가 건축을 해서 좋은 점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죠. 왜냐면 이 안 좋은 시기에 건축하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시공사가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좀 얼마 싸게 했어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 잘하는 시공사를 만나기 쉽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일을 이제 안 가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 분들께서 설계 관련해서 기꺼이 좀 낮은 금액에도 다 오케이 사인을 한다라는 상황들이죠. 왜냐면 저는 솔직히 연결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도 죄송해요, 저희는 그런 일을 안 함,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없어서 난리지, 솔직한 말로. 작든 크든 지금 다 받아야지. 왜냐면 거기도 다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량이 작아서 수익이 적더라도 일을 해서 식구들 급여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력 있는 뭐 협력사들, 이 분들께서 정말 배짱 튕기면서 일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비율을 맞췄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태도가 바뀌었죠. 왜냐면 1년에 뭐 50개씩 뭐 100개씩 뭐 예를 들어 설비든 전기든 하던 업체들이 일량이 3분의 1로 줄었으니 거기도 인원 감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꾸려를 나가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저보다 큰 장점이고, 어쩔 수 없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랐다, 시간 짧아졌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상황에 집을 짓는 입장을 놓고 보면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되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시공사에서 전에처럼 이윤을 15% 받아야 돼요, 이걸 막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공사하면서 집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추가 비용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은 집으로 가는데 외벽 합판은 집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테이프하고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둘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비용 자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다 기본 스펙으로 박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상황 자체가. 어떤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비교할 건 그거 같아요. 은행 금리와 여기 지금 아까 시공 비용이 줄어들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에 비용 차이. 네, 정말 어떤 날카로운 거 질문인 것 보세요?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금리 3%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억을 자금 조달하면 3%에 대한 1년 이자 3억에 대해서 9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는 혜택은 훨씬 커요.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안 하냐면 그건 아는데 숫자적으로 이건 알아요. 900만 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시기적으로 이게 되게 대우받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 집 짓는 거 말고 벌려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개박살 났다든지, 상가를 뭐 분양받았는데 상가가 공실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하기가 이렇게 선뜻 몸이 안 나가는 거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선뜻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그냥 냉철하게 놓고 보면 3억짜리 3% 늘어난 이자의 감당 부분보다 여기서 얻어내는 혜택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공사가 15% 이윤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은 보통 이제 5% 이상 정도를, 그러니까 5%에서 10%면 정말 나이스하다, 아니면 5% 정도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포진에서 일을 하고 다음 공사가 또 진행돼야 되니까 공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협력업체도 일을 되게 노력을 하고, 일 잘하시는 분들께서도 일을 되게 잘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음 공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집 짓기는 너무나 좋은 시기인 거죠. 왜냐면 지금은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한 번 하고 말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굶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돌아가는 시공사는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주 숫자적으로 놓고 보면 되게 유리한 거죠. 건물을 짓기에 되게 유리한 시기인 거죠. 다만 임대를 맞추거나 분양을 하거나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 내가 내 집 짓는 건 내가 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유리한 거죠. 시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 한 수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조심스러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건 모든 업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업자들, 그러니까 모두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업자들이 경직돼 있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물건 사면서도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시기적으로.